드디어 천기누설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그 시즌 2 하기로는 그러니까 예고를 했었고 네. 사실은 이제 장명을 새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그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머털도서 얼스무당. 아니 딱 이거 그러니까 머털도사 얼수무당의 천기누설 원래는 이제 총선 천기누설이었는데 그렇죠, 총선 천기누설이었는데. 총선 끝났으니까 총선 네. 빼고 그지? 머털도사와 얼스무당의 천기누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진지하게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100%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솔직하게 돼. 얘기할게요. 얼수무당이라는 어떤 그 닉네임이 좋아 싫어? 일부 지지자를 풀어갖고 왜 너는 도사인데 박지원은 무당이냐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좋아요. 정말 진지하게 좋아요. 진짜? 네. 그냥 가도 돼? 예, 가야죠. 그럽시다, 저 웃기기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왜 개그맨까지 욕심을 내세요 도대체? 웃겨야 많이 보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몇 분이 우리 거 보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정말 그렇게 모르냐? 어, 난 서- 얼수무당. 난 박자 맞춰준 사람이거든. 설정이에요, 설정.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설정이라고 해요. 용기를 내죠. 그리고 우리 네. 김종배 형님에 대해서 평이 좋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모 음. 의원은 형님을 당의 정치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 닥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형님은 시선 집중에 죽고 살 거다. 아니 네. 닥쳐라고 하지 말고 일단 불러라 그랬어요. 불러라 그럴까요? 얼마? 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컨설턴트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외국 같은데? 오히려 직업이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100억까지 따라가는 맞습니다.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왠지 정치하면 정치 브로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렇지. 자 이제 시즌 2는 뭐 이슈가 이게 지금 많은 것 같긴 한데 첫 이슈는 뭡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즌 1을 끝내면서 약간 고민을 했던 게 근데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는 총선 특집이었기 때문에 네. 총선과 관련한 담론 중심으로 갔던 건데 이게 이제 시즌 2가 되면은 말 그대로 유튜브 정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대주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주에 어떤 핫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슈가 많나요, 지금 형님? 지금은 요번 한 주만 놓고 봐봐요. 가더라도 막 긴급 재난지원금. 그렇지. 김정은 좀 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지.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 난리 미래통합당. 났죠. 오거돈 뭐 난리 났죠. 그렇지. 얼마나 많아. 양정수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진실을 알려주마 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하고 싶은데 형 알아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뭐 소설 쓰고 있는데 우리까지 소설 쓸 하지 이유는 마요. 없는 그건 거잖아. 하지 마요. 그건 그거는 좀 안 하는 게 봅시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국 정치 지형을 이제 그 좌우할 주된 요인은 어차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니까 아하. 이번 주는 이걸 픽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가냐 마냐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고른 또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엊그제 시선 집중해서 이제 김재원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때 또 일보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래 5월 6일 날 그 상임 정국위를 재소집을 해서 예. 그러니까 임기 1년을 보장하기 위한 그 4개월짜리 아닌 1년짜리. 그거 그러니까 당헌 개정을 어딘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새 원내대표가 5월 8일 날 뽑히는데 그렇죠. 새 원내대표 넘기로 했다고 이제 우리 인터뷰에서 처음 얘기한 거거든. 김재원 그다음에 의장이. 기사가 많이 예, 됐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타임인 거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김종인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 간다면 1년짜리냐 4개월짜리냐 뭐 논란 엄청나게 빚다가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지금 멈춤. 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느냐 그다음부터 또 얘기가 되니까. 5월 8일부터 가동된다. 그렇지. 예.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예. 이때 자신들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라라는 차원에서 간곡한 이 그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간곡한 참고의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면 뭐냐? 뭐죠?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미래통합당한테 하는 미래통합당한테 말. 그 함부로 뭘 몰라요? 그런 말 해도 됩니까? 아니 근데 아직도 몰라는 축약뿐이고 예. 풀 버전으로 하면 뭐냐? 예. 그렇게 망하고도 몰라? 그렇게도 망하고도 몰라? 내지 그렇게 와. 당하고도 몰라? 자, 뜸들이지 마시고 네. 뭘 모른다는 건지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몰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정말 좀 할게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 저도 몰라요. 그 총선 직후부터 김종인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당 안팎에서 벌였던 논란이나 네. 그걸 전하는 언론 보도는 공통된 게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로 갈까 말까. 1년짜리일까 아닐까. 김종인이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핑퐁 게임 그 스포츠 중계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문제의 본질은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김종인 비대위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가 1년짜리로 해서 출범을 한다고 해서 네. 미래통합당은 정말로 달라지느냐. 이 얘기인 거. 이게 본질인 거지.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거 바로 그거라니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어? 뭐 그렇게 망하고도 아직도 몰라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 심하게 하시는데 왜 심해? 진행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래 망하고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기분 총선에서 좋겠다. 망했잖아. 총선에서.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세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 커서 그렇고 그러니까 고상하게 네. 폭망. 그지? 폭망했어요. 폭망. 진짜 폭망했어요. 폭망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김종인 비대위가 설령 성립됐다고 쳐.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열리냐 이 얘기야. 그러면 밝은 미래가 열리느냐. 정확하게 어떤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 네. 김종인 비대위가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연다고 가정하고 네. 미래는 이미 나와 있다. 뭐냐? 미래가 나와 있다. 황교안이 김종인의 미래다. 이 형 내릴 때마다 이 형 내 제 동생이면 내 집 받고 싶. 농담이고요. 또 이상해. 뭐 이거 봐. PD도 지금 당황해하는데 황교안이 김종인의 미래다. 응. 이 뭐 영화 제목입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버전은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다. 이거 이미 표현 괜찮다. 뭐,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 이게 뭔 말이에요?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다. 이거 괜찮다. 와. 카피 괜찮다 이거. 둘이 악수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고 황교안의 미래는 김종인의 저 악수한 손해로 이미 통하고 있는 거지. 전류가. 무슨 와. 이야기냐? 제가 지금 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야. 뜬구름 잡는 거는 시즌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님 뜬구름이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들어볼게요. 구름, 들어볼게요. 구조와 흐름. 자,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으면 그거는 딱 이거야. 카리스마. 카리스마. 지금은 당이 폭망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나와서 당을 추스르고 혁신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가 없다. 카리스마는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게. 나 그럼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예. 황교안은 카리스마가 없었나? 황교안이 삭발도 마음대로 하고 아니, 단식도 하고 그러니까 자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황교안은 카리스마가 없었나? 그래서 망했나?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자, 없었나요? 자 봅시다. 네. 거기다가 황교안은 4년을 했어요. 4년이라는데 4개월밖에 못 해가지고 그렇죠. 리더십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폭망했나? 황교안 대표가 출범한 게 작년 2월이야. 예. 그리고 총선까지 치렀으니까 1년 2개월 정도를 대표를 했고 사실은 당 그 1년 2개월 동안의 미래당의 모습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일 체제였어. 황교안 대표 유일 체제, 원톱 체제. 황교안을 원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단식이면 단식, 삭발이면 삭발, 잘 끌어왔던 측면도 그러니까, 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일 체제라고 황교안 전 대표가 싫어할 거니까 원톱 체제. 원톱 맞죠, 근데. 그러니까 원톱 체제. 왜냐하면 그 옆에 나경원이 뭐 안 보였어요. 원내대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보였거든요. 황교안은 강력한 어떤 뭐냐면 그 자기 그 리더십 체제를 구축을 했고 그대로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가져온 사람이 얘 한 단적인 얘가 그건 맞습니다. 삭발을 했어. 삭발도 했죠. 삭발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다 따라 삭발했어. 따라서 삭발했죠. 따라서. 그렇죠.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금 삭발하는 장면이 나오네. 참 머리는 이쁘다 그죠? 두상은. 예. 네. 또 새길로 빠져.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따라서 삭발을 했다. 왜? 다 그때 나왔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잘 보이려고. 네. 이 정도로까지 센 대표였어. 그러면 여성 의원들도 꽤 많이 삭발을 했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자, 그럼 여기서 황교안 대표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러면 당이 폭망으로 갔느냐? 그래서 그러면 황교안의 안티테제는 카리스마냐? 아하. 이 얘기인 거지. 황교안이 지도력 그건 모르겠지만 카리스마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 센 사람. 우리는 보통 센 사람 보면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한번 카리스마의 어원이 뭔지 알아? 카리스마. 에이 재미로 해봤어요. 어. 또 무시가 써주려. 그건 60년대 카리스마. 60년대. 내가 카리스마. 바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한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또뭐 단서가 너무 뭐냐 카리스마하면 칼, 단호함,
뭔가 센 거, 예. 스트롱맨 예.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바로 김정은 아니면 뭐 시진핑, 푸틴, 트럼프 이런 사람도 카리스마 있다고 바로 느낌 거기서부터 가잖아요. 착각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뭐냐면 예. 카리스마라고 하는 어원이 뭐냐면 예. 이게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영화가 그 어원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 그리스어로 신의 은총. 신의 은총, 뭐 그리스 발음을 얘기하라고 하지 마. 예. 그건 못 하니까. 카리스마. 아무튼 신의 은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어원이래. 카리스마가. 신의 은총이 신이 그러니까 주는 바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의 2단계 어떤 어원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굳이 의역을 하니까 신의 은총으로 예. 특출난 어떤 자질과 능력을 타고난 게 카리스마야. 탤런트 같은 거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출난 자질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신의 은총.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매력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오. 굳이 이야기하면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황교안으로 돌아가 보자고. 황교안은 카리스마가 있었나? 매력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나? 흡인력 힘이 없지. 있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비호감도가 안철수 대표를 제치고 1등이었어. 적죠. 전 적다고 합니다. 비호감도. 그러니까 비호감도는 높고요. 좀. 자, 그러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는 똥펌 잡으면 그게 카리스마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고 카리스마는 어떤 스타일 네. 내지 파워 음흠. 이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고 정리를 하면 네. 카리스마는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꽃에서 나온다. 야, 문학적 표현 많이 안 돼. 많이. 힘이 아니고 사람을 끌어다니는 매력, 흡인력 바로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네요. 카리스마는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꽃에서 나온다. 오늘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무슨 얘기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리꽂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리더십이라는 거야.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유비네. 바로 그렇지. 유비, 괜찮았어. 유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원인 신의 은총, 뭔가 타고난 거는 빼고 네. 자 어떤 정치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획득된다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관통해서 어떤 쫙 그러니까 보는 해안력,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수립하는 기획력, 그리고 그것을 어떤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호소력, 이런 것들이 그 총합이 되면서 대중들의 호응과 추앙을 끌어낼 때 그게 카리스마가 되는 거라.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라고 인정해주고 우러러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적인 것과 권위는 다르다 이런 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사실은 그게 답인 거야. 대중들로부터 인정되는 권위, 그게 카리스마거든. 네, 그게 대중들이 카리스마라는 거야. 추앙할 수 있는 권위. 자, 그러면 황교안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약간 황교안은 그러면 황교안도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는데 왜 망했느냐라는 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과 카리스마를 설정이 잘못됐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 힘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뽕은 엄청 들어가 있었지. 그지? 황교안입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정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결국은 자족적인 것이었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사랑, 애정의 어떤 다른 표현이 꽃이라는 거지. 네. 대중이 그 어떤 그 정치를 보면서 갖는 감정, 정서 상태. 그걸 꽃으로 비유를 해야 하는 거고 칼은 그게 아닌 거지.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거야. 예컨대 그러면 이거 예를 좀 옛날 예로 좀 들어보면 DJ 대통령 같은 사람이 카리스마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내지 않을까 굳이 그렇다고. 네, 현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 그래 대중들이 그 따르는 거거든 결국. 자, 그러면 황교안 리더십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황교안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해서 오락가락했다. 저는 그래 판단을 그리고 말 실수가 되게 많았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 나오니까 황교안 리더십은 황교안 리스크였다. 그런 얘기도 하죠.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요. 나도 했어. 예. 근데 그럼 왜 그러느냐? 근데 뭐 오락가락했다, 말실수가 많았다라는 것은 현상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면 황교안의 어떤 그 정치 컨텐츠를 관통해 들어가는 대중들로부터 동의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추앙받게 만드는 어떤 그 상품으로서의 정치 컨텐츠의 핵심이 뭐냐? 그건 황교안? 되게 낡은 것이었다라는 거야. 옛날 것. 옛날 것. 그게 무슨 옛날 얘기냐면 검사, 황교안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성문 종합 영화라고 있지. 제가 10회도 겠죠? 10번 봤어?
오해독? 예.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맨투맨 기본 나는 영어.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 영어고 해법 수학을 2개를 포기하면 100개로 딱이었어. 그러면 책상에 놓고 엎어져 하고 이거 고개 대는데 공부 안 하셨네. 좀 열심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영어, 수학, 과학만 잘했으면 하고 저 다른 거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모든 인생이 달라져. 우리 학생들 다. 형만 그러나? 근데 아무튼 예. 성문 종합 영어를 왜 했냐면 네. 이게 어떤 그 고등학생들의 필독서인 거지. 근데 그 황교안에게 정치적 필독서가 뭐였냐면 박정희 종합정치였어. 아, 박정희 종합정치 그러니까 책이라고. 예. 박정희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반공과 성장. 아, 그 반공 이념과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걸 두 축으로 하는 게 박정희의 이데올로기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했다는 거죠. 황교안 같은 경우. 한교안의 교과서 성문 종합 영어는 박정희의 교과서네. 박정희 종합정치. 종합정치. 성문 종합 영어가 아니라 박정희 종합정치. 그렇지. 이해됩니다. 그렇지. 안보하고 성장 논리, 그렇지. 경제하고 북한 대북 문제 이걸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황교안의 정치 콘텐츠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그 옛날 버전이었고 총선에 임하는 콘텐츠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총선 특집 청기년수 2탄 때 했었어요. 문과 황의 결정적 차이하면서 얘기했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이전 코로나 이전을 그러니까 발목 잡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낡았던 거야. 그렇지. 낡은 정치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의 어떤 그 컨텐츠와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낡은 것이었다, 올드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고 옛날 걸 갖고 와서 새로 하는 바로 그렇지. 느낌인데. 그러니까 올드한 어떤 그 올드한 컨텐츠를 가지고 올드한 행태로 대중하고 소통을 하려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 비호감도가 65%가 나오는 거니까 이미 거기서 볼장 다 봤다 이거였다라는 거. 형이 분석해 주니까 저도 가만 보니까 한교안 자체가 싫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얘기하고 박정희 같은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라서 황교안 열심히 하긴 했지. 열심히 그지? 했죠. 뭐 머리도 단식도 깎고, 하고 밥도 안 먹고. 한겨울에. 예.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소용없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다. 좋아. 바로 근데 한교안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다 이해가 됐는데 김종인이 한교안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본론인데. 김종인 한교안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했잖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우러러보는 리더십이라고 했다면 일단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합시다. 네. 당 내에서 미래통합당 안에서 지금 김종인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해? 일단 보자. 대중은 둘째치고 당 안에서 심재철 정도가 이렇게 살짝 보일 것 같아. 심재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몇몇이 있지. 하지만 자 당선자 총회 있었고 예. 상임 전국이 있었고 전국이 전국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조혜진 당선인이 우리 시선 중 나와서 그랬더니 당선자 총회 분위기가 어떠냐 하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다 많았다. 그랬고 예. 상임 전국에는 아예 의결 정족수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진에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못 채운 게 아니라 엄청 못 엄청 못 채웠어. 채웠어요. 나온 사람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사실상 비토직. 전국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르르 보는 거 아니네. 마뜩찮게 보고 있는 거지. 별로 안 좋게 보는 거네. 그러니까 추대의 목소리보다 비토의 목소리가 아하. 훨씬 크니까 결국은 그 당 안의 인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추앙받는 어떤 카리스마의 획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 출발부터가 쉽지 않다. 삐끗해버린 거지. 근데 형님 비대위원장이 많이 되잖아요. 되면 저는 또 왠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바로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단하면 안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출범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 잘할 그다음에 수도 있죠. 김종인은 그런 돌파력이 있다. 예전에 민주당 그 대표 맡았을 때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어쨌든 총선 이겨가지고 일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종인은 그런 돌파력도 있고 컨텐츠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자고. 자 우선 그러면 김종인의 그런 컨텐츠가 정말로 그렇게 풍부하고 많을까?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떠올릴 수 있는 두 가지만 한번 먼저 그러니까 복귀해 봅시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서 총괄. 네. 그러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김종인 위원장의 코로나 바로 전국 그거였지. 지원금 주겠다. 아니 그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그게 마지막은 뭐냐면 경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정권이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못하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고 이거 얘기했어요. 총선 끝나고 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할 거다. 것이다. 여기 나오네. 이거 아니잖아. 지금. 이걸 이분이 얘기했어. 이분이. 알아요. 이거 정말 허위 사실 아이가.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총선 끝난 지 지금 2주 넘게 지났잖아. 아무 일 없어요 지금. 폭증이 아니라 오히려 제로잖아. 0명이었어요. 국내 감염자 제로. 네. 3,00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4.15 총선 0명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그러면 이건 가짜 뉴스였잖아. 이거 가짜뉴스. 내지 마타도어였잖아. 마타도어네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김종인의 어떤 컨텐츠는 대단히 어떤 그 풍부하고 깊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나? 그러면 이런 얘기하는 거를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이라면 많은 근거를 갖고 와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대충 가짜뉴스 보고 이 길로 던지는 그런 거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근데 네. 판세를 보고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꺼내든 거라고 쳐. 네. 우리는 그러니까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주자고. 차명진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랬겠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선거 대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뭐냐면 백조잖아. 백조 자기가 만들겠다. 올해 예산은 512조 원인데 어떤 그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을 하면 항목을 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산 항목을 그렇게 해서 100조를 그 마련을 하면 코로나 어떤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걸로 그렇죠. 가자. 이게 그나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컨텐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놓은 게 이게 맞아요. 딱 하나야. 저도 기억이 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 과정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인가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혀 안 먹혔잖아. 전혀 안 먹혔죠. 전혀 안 먹혔잖아. 왜냐하면 비현실적이었고 그렇지.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그게 그 비현실적인 걸 떠나서 그거는 따라가는 메시지거든. 어차피 정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우리가 거고. 얘기했잖아. 이미 코로나 어떤 그 국면에서 어떤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 정부와 여당이 쥐고 주도를 선점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 어때요?라고 훈수 두는 수준. 그러니까 부속적인 거니까 이건 어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김종인 특유의 김종인 브랜드의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자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보여준 게 이건데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종인의 컨텐츠는 카리스마를 획득할 정도로 깊고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러게요. 보니까. 이거는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전제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했고 또 박근혜 대권 당시에도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 거기서 얘기 좀 할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근데 아니지만, 그거는 예. 이제 세세계 하나하나 평가해야 되니까 그건 시간상 빼고 네, 예.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거라고 내놓은 메시지가 있어. 비대위 그러니까 줄다리기 하면서 40대 경제 경제통. 대통령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 후보까지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쳐. 없애. 그러면 아 이게 정말로 그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대중들의 어떤 지지와 동의와 그러니까 추앙까지 끌어내면서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구축해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 컨텐츠냐. 요것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솔깃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40대란 얘기도 있고. 제가 70년생 아니겠습니까? 70년생. 그건 본인은 아니니까. 저는 아니에요. 경제통이 의식 안 해도 돼. 경제 하나도 의식 몰라요. 안 해도 되고. 제로 경제를 몰라요. 저는 아예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네. 경제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뭐 그 소리 하십니까? 아, 방송 출연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자고. 자, 일단 김종인 그 위원장의 이런 화두에는 어떤 가설이 깔렸냐면 문재인 정권은 경제로 폭망할 것이다. 경제로 폭망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어떤 전문가를 어떤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무조건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머리 잘 썼네. 간단히 이 논리잖아. 간단히 이 논리인데 여기에 민래통합당도 너무 올드하니까 이왕이면 40대면 젊은 사람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나도 짜겠어. 그 정도. 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근데 나도 그렇게 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호평할 게 아닌 게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반문을 던져봅시다. 어떤 반문이냐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40대 경제 대통령 그렇다 쳐.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스페셜리스트인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죠. 경제만 한다. 바로 그거지. 네. 이게 함정이고 여기서 김종인 컨텐츠가 그대로 드러난다. 스페셜리스트는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그런가? 자, 그 얘기가 이게 바로 역시 황교안의 컨텐츠가 아까 올드하다고 그랬어. 예. 김종인의 컨텐츠도 올드하다라는 게 바로 내가 볼 때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요, 형님. 또 박정희로 돌아갑니까, 혹시? 바로 그거지.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40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젊은 박정희 모델이야.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잖아. 박정희가 40대에
대통령을 했어요. 뭐 40대 50대 그 정도니까요. 그죠? 그 경제를 또 그러니까 성장. 아까 황교안의 어떤 정치 교본이 박정희 우와, 그러니까 종합 정치였다고 소름 했는데 끼친다. 결국은 그러니까 김종인도 이거라는 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소름 끼치다 진짜. 결국은 그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경제 스페셜리스트가 대통령이 돼서 경제를 끌어가야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가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산업화 시대의 논리라는 거야. 내 얘기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코로나 사태가 플러스가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그렇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너무나 빨리 열리면서 그 산업부터 모든 게 전부 다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스페셜리스트인 어떤 경제 대통령이 나온다고 경제가 재세팅이 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냐 이런 반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회일수록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경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대는 뭐냐면 소통의 제너럴리스트가 소통. 필요한 거지. 내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허브가 필요한 거야. 좋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세우고 내가 끌고 오고 내가 견인체가니까 너희들은 따라와가 아니라 날 따라! 이미 이거 아니고. 수평적으로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다각도로 이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허브가 어느 지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 그래서 뭐냐면 경제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적인 소통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40대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벌써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형님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분도 지금 시대의 변화상을 지금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다. 이 사람도 황교안하고 같다라는 거는 성문종합영어도 이 사람 성문종합영어 지금 보고 있네. 그렇지. 박정희 정치교과서. 바로 그거지. 예. 그러니까 아까 성문 종합영어에 빗대서 박정희 종합 그 정치라고 했으니까 예, 예. 이분의 어떤 정치 컨텐츠를 한마디로 뭐죠? 그 정리를 하면 대형 어떤 그 서점에 꽂혀 있는 새로운 참가서가 아니라 중고 서점에 꽂혀 있는 낡은 전과다. 전과 알지? 전과예요. 동아전과 옛날 그치, 전과. 표준 전과. 딱 그거다. 그러니까 옛날 거 사건해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그 옛날의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지. 옛날 도구마에. 와, 이해된다. 그러니까 황교안하고 김종인은 낡은 그러니까 옛날 것. 당은 나를 따르고 국가는 내가 세운 경제 대통령을 따르라.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없고. 이렇게 본다면 이분도 지금 뭐냐면 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냥 칼 툭 들고 나를 따르라. 가 아니라. 아닌데. 그렇지. 결국은 참여거든 지금은. 예. 통솔이 아니야. 지금 시대는 통솔이 아니라 참여야.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 리더가 아니라 허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 다각적 참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교통정리를 하면서 화음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가. 사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를 주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잖아. 그래서 김종인의 미래는 황교안의 과거라고 하는 얘기가 두 사람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컨텐츠도 결국 박정희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전혀 어떤 개념이 다른 엉뚱한 카리스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 똑같다. 그런데 황교안은 이미 폭망을 했는데 황교안의 대안이 어떻게 김종인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망하고도 몰라? 이 얘기가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면 황교안과 정반대에 있는 바로 그거지. 사상이나 그런 바로 어떤 그거지.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 내지 지도자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지. 황교안과 같거나 그 유사한 김종인은 아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 김종인 비대위가 뜰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가 떴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질 게 없다는 결국 거네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해도 문제다가 아니라 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문제라는 거야. 무섭다. 해도 문제가 아니고 하면 더 문제라는 거네. 그렇지. 오히려 이거는 그 과거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백, 유턴, 할 것 같은데. 돌고 돌아 원점. 형 할 것 같아요. 뭐 그럼 뭐 내가 할 말은 그쪽 당 사정이니까. 근데 여기서 예. 마지막으로 정말로 아까 나 그랬잖아. 내가 그 총선 청기 노선을 하면서 일관되게 내가 얼마나 그 미래통합당에서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했어. 그지? 애정을 듬뿍 그때 담아서. 만약에 그때 많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의석수 좀 받았을 걸. 그러니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마지막 또 고언을 드리는데 네. 동화 중에 혹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라.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여보세요. 그거 말고 피리 알죠, 부는 사 알죠. 알아 몰라. 이렇게 불면 쥐들을 막 따라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포스트 황교안을 누구를 세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미래통합당은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를 좀 꼭 좀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근데 여기서 약간 정서적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 왜? 쥐들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갖고. 닭이나 쥐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미래통합당 쥐 닭을 정말 싫어해요. 그럼 이거 하지 말고 피리 부는 치킨도 사나이. 안 먹자 그 사람들. 네. 미안해요. 봤어? 근데 아무튼. 미안해요. 그럼 피리 부는 사나이 말고 자 동물의 왕국으로 합시다. 동물하고 좋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양의 일종이 있어. 이게 귀여워. 영양의 일종. 그러니까 이 그 건기가 되면은 이 누가 떼를 지어갖고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해 먹을 걸 찾아갖고.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 강이 나오잖아. 강 나오죠. 도강을 해야 되잖아. 이때 두 갈래의 길이 있어. 이 수십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을 할 때도 맨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있어. 리더 있겠죠, 그죠? 있지? 당연히.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와. 바로 이거지. 그러니까 이 도강 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예. 강에는 뭐가 있어? 악어가 악어 있잖아요. 떼가 있어. 그러니까 맨 앞에서 누부터 악어한테 잡아 먹혀. 그지? 그렇죠. 하지만 음.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거기가 포인트면 악어가 맨 앞에서 잡아먹는 동안에 다른 누 동료 떼들은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지. 먹히는 동안 그렇지. 다른 애들은 건너간다. 그렇지. 예. 근데 도강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 아예 잘못 짚으면 예를 들어서 그 맨 앞에서 끌고 가는 누도 강을 넘어서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뭐 맹렬한 어떤 속도로 그러니까 달려오는 누떼들이 차곡차곡 포개지면서 어떻게 돼? 압사로 가. 이런 거네요. 그렇지. 압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예. 자, 내가 볼 때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예. 누가 그러면 앞에서 도강 지점을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예. 미래통합당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리더가 잘 잡아서 길을 잘 인도하면 본인은 죽을 수도 있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다 때를 왜냐하면 살릴 수 있고. 아니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비대위 이런 거니까. 비대위니까 비대위는 어째 하고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도강 지점을 잘못 짚었다면 본인도 당연히 빠져 죽지만 차곡차곡 쌓여서 압사해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후자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 그 2주 동안 전개된 양상을 보면 예. 후자로 가고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이때 생각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좀 미래통합당 관계자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김종인이잖아. 간단히 네, 얘기하면. 지금 저는 미래통합당은 한마디로 묻지마 김종인인데 물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질문을 해라. 그렇지. 김종인이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자, 미래통합당 비대위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이다.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자문자답을 하라는 우리 김종민 형님의 말씀이에요. 자, 청기누설. 자, 시즌2 첫 시간인데 아유 뭐 괜찮았습니까? 근데 계속 이 정도 퀄리티 나오겠나 모르겠다, 형. 센 거 너무 센 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총선 청기누설 1편하고도 똑같은 얘기 했었어. 네, 아유, 저는 딱 너무 귀에 와닿고 네. 자,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 그러게요.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뭘 몰라? 카리스마. 끝. 아유. 됐죠.